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60년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제가 자기 관리 하나는 잘했더라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잘 돼야지만은 고객을 대할 때도 행복하게 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저도 또 좋게 이렇게 관계를 할 수가 있어서 늘 내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건강이 최고다가 보니까 젊었을 때도 건강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다가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좀 소홀히 한 게 많아요. 일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보니까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돈은, 저 같은 경우는 돈은 못 벌었다고는 못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은 돈을 관리를 못하고 모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으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돈을 쫓으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근데 돈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잘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잃게 되고, 본인이 또 건강까지도 잃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거를 다 잃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만 쫓다가 가족까지 잃으면 행복의 의미가 뭐예요? 돈을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어떤 분은 삶이 무료하다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남편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안의 대소사나 어려운 일이나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혼자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치고 외롭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남편이 성공해서 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도 성장하면은 내가 베풀어야 돼요. 또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다 관계잖아요. 사람과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내가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버가 되시면은 좋아요. 기버가 돼서 많은 나눔을 하시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다가 보면은요, 관계는 당연히 좋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많은 거를 또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절대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잣대대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의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베풀고 나누고 내가 관대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다가 보면 또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세일즈를 하면서 보니까 세일즈는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돈까지 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저는 세일즈를 제대로 배우고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만약에 자녀들한테 뭔가 제2의 직업을 권한다면 저는 세일즈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예, 사람의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거를 맺다가 보면은 돈도 벌고 성장도 되어지고 관계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외로울 때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은 일단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또 해석도 좀 해보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좀 면밀히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꾸 내가 문제를 점점 더 몸집을 키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몸집을 키우다가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문제를 만들게 돼요, 자꾸. 그래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함부로 개입을 하시면 안 돼요. 개입을 자꾸 하시게 되면은요, 되려 더 부작용이 나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은 개입하셔도 돼요.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개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또 뭔가 그 안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사과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요, 이런 감정들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특히 50대, 60대이신 분들은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려 그러면은 70, 80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기존에 내가 직업이 있다 해도 퇴직을 하고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면서 배우셔야 되고요. 또 그거 아니래도 50대, 60대이신 분들은요, 나한테 투자하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0대, 60대를 잘 살아내게 되면은 제가 나이가 80이 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삶이라는 거는 어때요? 다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도 별 볼 일 없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가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본인의 삶을 잘 가꾸고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